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총수. 그 정점에 선 남자가 있습니다. 윤강호 회장, 67세. 맨손으로 시작해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사람이죠. 그에게는 단 하나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34살 아들 윤민준. 유일한 후계자. 피를 이어받은 단 하나의 혈육. 그런데 오늘 아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서울 강남 대한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보였죠. 윤강호 회장은 그 순간 이미 예감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느낌. 손에 쥔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거라. 윤 회장은 애써 침착한 척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울렸고 계속해서 메아리 쳤죠. 아들도 이제 34.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윤 회장은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대림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김은혜, 29살입니다. 국밥집. 그 단어가 천천히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밥집이라니? 대림동 국밥집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죠.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67년을 살아오며 이룬 모든 것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을 일궈낸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끝에 국밥집 주인이 며느리라는 말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이나 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는 것,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다고? 그럼 고아란 말이냐? 윤 회장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국밥집 주인. 그것도 고작 29살짜리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학벌은? 대학은 어디 나왔나? 윤 회장은 따지듯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명문대라도 나왔다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은 형편상 못 가셨습니다. 고졸, 국밥집 주인, 이혼 가정 출신, 부모도 없는.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윤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안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생각해봤나? 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던지듯 건넸죠.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여기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2년 동안 그 여자한테 홀린 거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윤 회장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쳤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김은혜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여기 연락해서 신상조사 좀 의뢰하게. 대상은 김은혜, 29살. 대림동에서 국밥집 운영 중이야. 사설탐정 사무소. 20년 전 회사 기밀 유출 사건 때 한 번 이용했던 곳이죠. 사흘 후 두꺼운 갈색 봉투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김은혜, 1996년 7월 15일생. 통장 잔고 513만 원. 대출 잔액 1,500만 원. 학력 고졸. 부모 2008년 이혼. 12살에 버려졌습니다. 외가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16살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23살에 작은 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5천만 원, 그중 3천만 원은 대출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한다고? 뻔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죠. 역시 돈을 노리는 거야.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윤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고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구해오게. 그런데 보통 낡은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가 입을 법한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김 비서가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작업복. 곳곳이 해졌고 색이 바랬고 얼룩과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일 겁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모습. 윤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김은혜, 당신이 더러운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림동을 향해. 67년을 살아온 재벌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해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갑니다. 과연 김은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돈을 노리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윤강호 회장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67세 재벌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냄새까지 나는 옷.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재벌 그룹 총수 윤강호가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이었죠. 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김은혜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만 보는 여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 따뜻한 국밥집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으로 쓴 듯 삐뚤한 글씨, 낡은 간판, 불빛도 희미했죠. 윤 회장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6개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죠. 평범한 동네 국밥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입구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 안 나? 여기 왜 들어와? 윤 회장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김은혜가 나타나겠지. 그 여자가 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손님들 눈치를 보며 내쫓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29세.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윤 회장을 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순간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 자리 비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편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보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손님이 일어나며 김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김은혜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테이블을 안내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냄새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손님이 자리를 옮긴 것이었죠. 김은혜도 그걸 알았을 텐데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진심일까? 김은혜가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를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김은혜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고기도 푸짐하게 넣었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 편안했습니다. 윤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국밥 주세요. 하나만. 작고 떨리는 목소리. 가난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은혜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낡았습니다. 운동화가 해졌습니다. 김은혜의 모습도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며 흥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윤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김은혜가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는 낡았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휴지와 물티슈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통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청결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김은혜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파와 깍두기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고기를 듬뿍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김치도 따로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김은혜는 그 모든 걸 내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이 뭘까? 김은혜가 돌아서는 순간 윤 회장은 김은혜의 팔을 봤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 거기에 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붉은 흉터. 오래된 화상이었지만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밥이 쏟아져 생긴 화상.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도 없는 16살 아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윤 회장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은혜는 그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긴팔을 입지 않았고 팔찌로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손님들 사이를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잘 먹었어. 내일 또 올게. 수고했어. 손님들이 인사했고 김은혜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며 배웅했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국밥은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웠고 국물도 진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김은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계산하시려고요? 국밥 하나시죠? 7,000원이에요. 윤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7,000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 조심하시고요. 김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 회장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은혜가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윤 회장은 복잡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달랐다. 김은혜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착해 보였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모른다. 한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인해야 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가서 지켜봐야겠다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음 날 저녁
윤 회장은 다시 그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 어제는 친절했지만 오늘도 그럴까? 매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의심을 품은 채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더 붐볐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김은혜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야, 아, 어제 오셨던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나올 거예요. 김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닦는 김은혜.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 좀 바빠서 늦을 수 있어요. 김은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물이 짜. 이걸 국밥이라고 내나? 옆 테이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테이블 위가 엉망이 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취한 것 같았습니다. 김은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장사 이따위로 하나? 환불해. 당장 돈 내놔.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국물 싱겁게 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난 손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은혜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은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엎어졌습니다. 김은혜가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약했습니다. 김은혜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습니다. 계속되는 압박.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김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은 어떡하지? 그냥 나가자. 나중에 하면 되지.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은혜는 이 모든 걸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윤 회장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김은혜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은혜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김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토요일 새벽, 윤 회장은 세 번째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모두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윤 회장도 그 줄 뒤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 토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준비 다 했어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오늘도 왔어. 어르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은혜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밥.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모든 어르신들 앞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김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계산대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김은혜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배웅만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한 할머니가 김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김은혜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할머니들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윤 회장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은혜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다는 것을, 김은혜의 진짜 이야기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점심시간, 윤 회장은 다시 국밥집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김은혜의 진짜 모습을,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점심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김은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은혜가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와 김은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남자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은혜가 움찔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김은혜에게 들이댔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임대료 3개월 밀렸어. 3개월이라고.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건물주였습니다. 임대료 독촉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엔 꼭 드릴게요.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공짜로 밥 나눠주니까 장사가 되겠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자선 사업을 해? 비웃었습니다. 김은혜를 깔보는 말투였습니다.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은혜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돌아섰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야.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은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김은혜 앞에 섰습니다. 김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회장은 김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힘없는 어깨, 모든 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떨리게 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이었습니다. 김은혜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윤 회장도 앉았습니다. 김은혜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빚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요. 둘 다 저를 두고 떠나셨죠.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며칠을 떠돌았어요.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서 떨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저를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김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너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12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팔이었습니다. 붉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넘어졌어요. 뜨거운 국밥이 쏟아졌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죠. 김은혜가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예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남았구나.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김은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겉모습만 봤습니다. 돈만 보고 배경만 보고 학벌만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참회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건물을 사야겠다. 김은혜가 모르게 건물을 사서 임대료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미안하다고. 틀렸다고. 김은혜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음 날 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매매 의사를 타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은혜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3개월 밀린 임대료는 내가 대신 지불할 것. 모든 조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하자. 은혜 씨를 초대해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이었습니다. 김은혜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도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다가옵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던 남자가 과연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재벌 회장의 자존심과 한 여자의 진심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던 남자가 오늘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 개인룸,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우아했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해외 거물들과 협상할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김은혜가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내 모습을 본 김은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봤습니다.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을, 더럽고 냄새나던 그 사람을 지금 눈앞에 선 재벌 회장과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맞아줬습니다. 김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사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3번이나 국밥집에 갔다는 것을, 변장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3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은 3번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고졸이라고 깔봤던 제가, 돈 없다고, 아들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은혜가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잔고, 재산,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줬을 뿐 당신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김은혜를 안았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회장은 김은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김은혜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화상 자국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팔의 상처는 훈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니까요. 12살에 버려졌어도, 16살에 화상을 입었어도,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명문가입니다. 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 같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김은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김은혜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나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었습니다. 나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김은혜도 다가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윤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김은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김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밀린 것도 다 처리했습니다. 김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서류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계속 대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고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김은혜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2달 후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단골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김은혜가 원한 대로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은혜는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지만 빛났습니다. 팔의 화상 자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김은혜는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 아들도 이해했습니다. 윤 회장도 이해했습니다. 그게 김은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윤 회장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은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된 김은혜는 더 밝아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빛났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김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치마를 맸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김은혜와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국밥을 날랐습니다.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며 물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김은혜, 그리고 윤 회장, 셋이 함께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이렇게 함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67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완전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윤 회장은 국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입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세 사람이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돈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심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매일 작은 선한 루틴을 만들어가며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혈통이 아닌 타인을 품는 마음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사연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